그리고 사실 또 요즘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SNS 문화가 발달되면서 뭐 독특한 개를 갖기 위해서 마티푸라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개들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품종, 비품종을 떠나서 엄마 아빠가 확인되지 않은 강아지들은 앞으로 이 강아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외형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뭐 품종이 정해져 있는 강아지들은 예측이 굉장히 쉽죠. 어떻게 클 것이고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이다라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엄마 아빠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비품종의 아쉬운 점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랄지, 어떤 성격을 가질지, 어떤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겠네요. 말하자면 비품종이라는 개들은 일단 혈통소가 안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네. 모르고 그 개의 모습이 이뻐서 샀는데 네. 두 번째 세대에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네. 모르니까 크면서도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고 자기는 작은 개로 생각했는데 네.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보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이브리드 견종은 사실 반려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애완이라는 개념에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도그쇼를 더 성장시켜야 되고 더 문화를 더 키워야 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도그쇼가 물론 이제 스탠다드에 적합한 품종을 찾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반려의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평가 기준 중에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이거나 소심한 강아지들은 저희가 평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유전이 안 되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혹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 뭐 고관절이라든가 뭐 슬개골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팔꿈치 엘보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평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이나 혹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그쇼가 훨씬 더 큰 부분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여러 번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물론 저는 지금 애견연맹을 통해서도 정부기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유기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기견에 굉장히 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기부도 하면서 그럴 때 많이 지금 없애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유기견들을 관리해주고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치워버리면은 눈에 안 띌 뿐이지 사실은 위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견종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도그쇼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견종을 보고 그 브리더들을 만나서 질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브리더들한테 개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를 다 길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면 엄마만 있고 아빠는 뭐 외부에서 갖고 오더라도 그 견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아 얘는 언제까지 뭐 이럴 거고 성격은 어떨 거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그쇼가 좋은 개들을 보여주고 또 훌륭한 개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도그쇼에 가서 강아지들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FCI 스탠다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버전을 보면 동물복지 차원에서 위배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심사해서 불이익을 줘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브리딩을 하지 말아라라는 걸 최근 이제 FCI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사실 그런 스탠다드에 맞게 이제 브리딩을 하는 게 강아지들 입장에서도 좋죠. 지금 보면은 애견연맹에 속해 있는 FCI에서는 개 복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것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 또 애견연맹은 그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고 특히 요즘 보니까 훈련할 때도 그 이번에 새로 그 심사 기준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개가 각직보행을 해서 따라갈 때 그냥 잘 따라가만 점수가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 귀가 뒤로 갔다든지 꼬랑지가 좀 내려갔다든지 하면은 훈련시켰을 때 학대라고 그래가지고 점수를 반도 안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점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개들은 우리랑 같이 사는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다면은 저는 이렇게 도그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
개에 가입이 돼서 네. 또 세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내 개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자문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모든 위원회들, 뭐 미용사위원회, 훈련사위원회, 핸들러위원회들도 다 그런 쪽으로 이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연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독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브리더라는 사람, 핸들러라는 사람, 스튜어드, 심사위원 요 네 명이 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건지를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브리더의 역할이죠. 그래서 품종의 고유의 특징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강아지를 번식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브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물론 이제 간혹 브리더들 중에 내가 직접 내 개를 심사위원에게 보여주겠다는 오너 핸들러들이 있는 반면에 난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인에게 내 개를 맡기겠다라고 해서 전문으로 이제 트레이닝 혹은 뭐 미용 혹은 링 안에서의 퍼포먼스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핸들러에게, 그게 이제 핸들러라는 또 직업군이고, 스튜어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도구쇼라는 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처럼 링 안에서 강아지만 평가하는 사람은 링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도구쇼는 이 개가 그 개가 맞는지를 마이크로칩 리딩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는데, 그런 마이크로칩 리딩부터 해서 전반적인 링 운영, 클래스를 줄 세우고 뭐 클래스에 맞춰서 다음번을 준비시키고 하는 링 운영과 이제 링 안에서 심사위원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스튜어드라고 하고, 저희 대학에서도 사실 스튜어드 동아리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심사위원 옆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견종도 보고 링 운영도 배워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고유의 품종 스탠다드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전문 교육을 받고 또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해서, 품종 자격증으로 시작해서 그룹 자격증, 그리고 그룹 10개가 모이면 이제 전견종 심사위원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심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까 이제 브리더 있지만 사실은 브리더도 참석하고 또 브리더들한테 분양을 받은 개 주인도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같이 뭐 저도 도구쇼장에서 보면 브리더가 새로운 반려견을 분양받은 보호자들 이제 교육시켜주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박 교수님은 이제 일반적인 독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첫 번째 유튜브를 보면 점원 세파트가 하는 또 쇼는 우리 지금 일반적인 그 전견족 도구쇼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페셜티 쇼라고 그래가지고, 스페셜티 쇼는 뭐냐면 특정한 견종 하나만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점원 세파트도 있고 로트와일러도 있고 아니면 말티스, 푸들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또 심사위원들이 아주 그거에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근데 특히 저 점원 세파트 같은 거는 점원 세파트를 창시하신 분이 독일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남긴 말이 내 이 점원 세파트는 영원히 사역견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점원 세파트는 독쇼에서도 나오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점원 독쇼에서는 어떤 것을 보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개가 성격이 그렇게 워킹도로 활달한지를 시작하기 전에 핸들러와 공격하는 사람 해가지고 개가 충분히 용감한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하고요. 특히 스페셜티 쇼는 그날의 개의 성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브리딩 쇼라고 해서 그 개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자견들을 뽑아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성견조에서 1등을 되려고 그러면 자견을 배출한 암컷이나 수컷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뭐 독일 같이 큰 쇼에서는 성견조가 시작하기 전에 그 개가 배출한 개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개를 뽑아내는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암컷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순놈이랑 새끼를 낳을 것인가, 또 그 개가 없으신 분들은 나는 어떤 개나 어떤 개랑 합친 자견을 갖고 싶겠다는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쇼가 맨 처음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최초가 지금처럼 세상이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정보지도 없을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보였던 그래서 시작됐었던 정보 교환이라는 게 아직까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리드 견종들이 많으면서 일반 분들이 우리 애견연맹에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면은 털이 짧고 영국 불독하고 다르게 이렇게 귀가 뻐쭉하게 쓰고 좀 독특해가지고 뭐 굉장히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가 좀 식어가니까 어디서 털이 긴 프렌치 불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요즘 유행인데 도구쇼에 나오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FCI에서 어떻게 등록된 견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알려고 그러면 1995년도에 우리나라 진돗개가 한국 최초면서 지금까지 딱 한 개의 견종으로 지금 그 FCI에 등록이 됐는데요. 견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개가 10개의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혈통이 인정이 되면은 FCI에서도 견종 등록을 담당하시는 연구진들이 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진돗개가 1995년도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진도에 가서 봤는데 진도는 약간 저는 모르는데 산이 좀 있어요. 산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진돗개가 쌔바트처럼 뒷다리가 길다 그러면 그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산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스퀘어가 된 개야지 내려갈 때 되지 쌔바트처럼 딥 앵귤레이션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혈통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는 가둬놨는지 가둬서 기르는지 만약에 클로 놓고 길렀으면 혈통수가 가짜라는 게 등록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임시 견종으로 등록을 시켜놓으면은 거기서 독쇼에는 나올 수 있는데 상력까지는 뭐 1등이다 2등이다 분연을 하는데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카십이나 뭐 이런 것들 카십이라는 게 이제 1등했다는 증명서거든요. 그 4장이 모이면 이제 챔피언이 되는데 그건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도구쇼에 나오는 개들을 보고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공식 견종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59개가 등록이 돼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네,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하나밖에 없다. 네. 사실 태국도 그렇고 딴 나라도 서너 개씩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개 있고 뭐 또 보자면은 뭐 풍산개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등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삽살개라든지 뭐 이런 개들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고요. 또 애견연맹이랑 어떤 교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을 그러려 그러면 이제 혈통도 봐야 되고 하다 보면은 뭐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는 우리나라 진돗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게 여러 번 출연했던 우리 히카리인데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있는 지가 벌써 9년이 됐는데 얘도 어렸을 때 독쇼에 나가서 챔피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도구쇼에 나오는 개들은 뭐 연예인처럼 뭐 다리도 길고 뭐 날씬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얘도 집에서만 저랑 같이 놀다가 이제 쇼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때는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달간 핸들한테 맡겨가지고 털 관리를 좀 시키고 해서 나갔는데 얘야 이제 특별하게 이제 털이 뭐 이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개들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